이 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빛고 학생들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너지를 얻기 위한 이란 말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뭐와 관련된 것이다? 세포 호흡과 관련된 것이다. 그럼 세포 내에서 뭘 필요로 하지? 영양소 들어와야죠. 대표적인 게 포도당. 다음 산소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관계는 이 영양소를 음식으로부터 얻어서 세포 내까지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관계가 이 일을 위해서 일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지. 그럼 당연히 음식을 먹고 소화기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 소화된 영양소들이 소장 내벽에서 흡수돼야 되잖아. 흡수되면 모세혈관이나 암주관을 타고 우리 온몸을 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직세포에까지 공급이 되게 되고 이때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영양소는 어디서 어디까지 음식물에서부터 조직세포까지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데 이때 소화계하고 순환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산소는 어떨까요? 산소는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야 되죠.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는 장소가 폐야. 그래서 폐포에서의 기체교환을 통해서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죠. 지금 확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나서 온몸을 돕니다. 그리고 조직세포까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소는 어디서? 호흡계 그리고 순환계. 호흡계와 순환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산소를 어디로? 조직세포까지 공급해주게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세포호흡이 끝나고 나면 노폐물이 나오게 된다고. 어떤 노폐물이 나옵니까? CO2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H2O 나오고 그리고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 같은 경우, 그렇죠? 아미노산이 세포호흡이 이용되었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질소 때문에 질소성 노폐물 NH3가 나오게 된단 말이죠. 그렇지? 그럼 이건 어떻게 버릴까? 그러려면 이 CO2는 다시 호흡계를 통해서 나가자. 그렇죠?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되다가 호흡계를 통해서 방출되겠죠. 그렇지? 그다음에 이 H2O 있잖아요. 이 물은 우리가 날숨 쉴 때도 나갑니다. 날숨 쉴 때 수증기 형태로 나간다고. 그러니까 순환계를 거쳐서 호흡계를 통해서 배출되고요. 그 다음에 쓰고 남는 물은 오줌을 통해서 배출되기도 하겠죠. 그럼 배설계를 통해서 배출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물의 이동에 관해서는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다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암모니아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배설계로. 오줌을 통해서 배설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소 같은 경우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이니까 소화계, 그리고 순환계, 그리고 배설계. 이렇게 소화계와 순환계와 배설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영양소건, 산소건, 이산화탄소건, H2O건, NH3건 전부 다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과정에 관여한 물질들이고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때 누가 일해줘야 된다? 그렇죠?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이 기관계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해줘야만 한다. 이게 이 단원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여러 기관계가 잘 발달해 있어서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걸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아보는데 이건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미 다 한 거여서 그냥 교과서 밑줄 치면서 중요한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양소와 산소의 흡수 및 운반에 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치? 영양소는 어디에서? 소화계에서. 그래서 음식물에는 영양소가 들어있죠. 그치? 이 영양소는 분자 크기가 너무 커. 그러므로 소화 과정을 통해서 작은 분자로 분해되어야 돼. 그래야 세포막을 통과해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단 말이야. 이 흡수는 거의 대부분 소장에서 일어나죠. 소장, 그럼 소장 안쪽 벽, 이거를 내벽이라고 한다고.
이 안쪽 뼈의 제일 겉에 있는 세포, 이거를 상피세포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소장 내벽의 상피세포를 통과해야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화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돼,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단 말이지. 이제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소장 내벽에는 주름도 있고 융털도 있어. 그러니까 영양소와 접촉하는 면적이 넓겠죠. 그래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양소는 어디로 흡수된다? 융털의 모세혈관, 그렇죠? 또는 암주간으로 흡수된 후 혈액을 따라서 온몸으로 운반됩니다. 이게 소화기에서 하는 일이 되겠고, 그게 밑에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다 소화기관이죠? 이 중에서 간 있잖아요. 간이 소화기관이라는 사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 위, 소장, 대장 이런 거는 소화기관인 줄 아는데 간쓸개 이자는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함정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간쓸개 이자는 소화기관이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이 소장 안쪽 뼈 볼게요. 주름져 있죠. 주름 이렇게 주름져 있고, 이 주름진 한 벽 한쪽을 보면 이렇게 털들이 빽빽하게 나 있단 말이야. 그렇지? 이 털들이 빽빽하게 나 있는 이거를 우리가 융털이라고 하고, 이 융털 제일 바깥쪽에 있는 요 세포들 있잖아. 요거를 우리가 소장, 상피, 세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영양소가 이 소장, 상피, 세포의 세포막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모세혈관이 나오죠. 모세혈관으로 흡수됩니다. 지용성 양분은 암주간으로 흡수됩니다. 그렇죠?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지용성 영양소는 암주간으로. 이거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죠.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럼 산소는 어디로? 그렇죠. 산소는 호흡계. 호흡계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기관으로 갑니다. 기관지로 이렇게 갈라지죠. 그치? 더 갈라지죠. 끝까지 내려가면 아주 얇은 관이 나오고, 이 최종적으로 갈라진 이 끝을 가면 뭐 있어? 이런 포도송이 같은 주머니가 보이게 되는데 얘를 페포라고 하죠. 페포를 반을 잘라서 안쪽을 보면 이런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뭐가?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모세혈관과 페포 사이에서 기체가 어떻게 돼? 이동하게 되는데, 페포 쪽은 산소가 많아. 그러니까 산소는 페포에서 모세혈관 방향으로,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혈관에 더 많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페포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된다. 기체 교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거는 확산 현상입니다.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디서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가스교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돼 있고, 표면적이 매우 넓다. 이 페포 때문에. 이 페포가 여러분들 몸속에 한 2억 개 정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동 방향. 산소는 페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 한 다음에 혈액을 따라, 다시 해서 순환계를 따라 온몸의 조직세포로 공급됩니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반대지. 온몸의 조직세포에서 세포업으로 만들어졌어. 이 이산화탄소는 역시 순환계를 따라 폐로 운반돼서 어디서 어디로? 모세혈관에서 페포 방향으로 이동. 그렇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다른 거지.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이동 방향이 반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 영양소와 산소는 결국 어디로 가? 우리 온몸의 조직세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조직세포는 모든 세포라고 얘기했죠. 모든 세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므로 영양소와 산소는 모든 세포로 다 공급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때 영양소는 혈액의 액체 성분이에요. 이걸 혈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녹아서 운반되고요. 산소는 적혈과 결합돼서 운반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순환계에 관한 얘기가 요만큼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순환계는 그럼 우리 몸에서 물질 운반을 담당하고 있겠죠? 그래서 심장에서 나와 온몸을 순환하는 혈액은 조직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 여기까지가 체순환. 그 다음에 조직세포에서 노폐물을 받아 심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여기까지 체순환이군요. 그렇죠?
다시 연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순환. 다음 심장에서 나와 폐로 가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 다음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 요거죠? 요거 폐순환. 자, 이것도 중학교 때 여러분들 혈관 이름이랑 다 외웠을 거예요. 그치?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그림 보면 폐포에서 기체 교환 방향. 요거 외우세요.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 이산화탄소는 모세혈관에서 폐포. 그리고 조직세포에서 물질 교환 방향. 그렇죠? 조직세포에서 산소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방향이 반대죠. 그다음 영양소는 혈관에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노폐물은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운반된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것 좀 알아둡시다. 여기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좌심방이죠? 좌심실이죠? 좌심실에서 뭐가 시작돼? 온몸순환, 체순환이 시작됩니다. 이거 대동맥이고, 그 다음에 우리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 그쵸? 조직세포 주변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오심방으로 오죠. 이거 뭐야? 대정맥. 이렇게. 그럼 대동맥에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요. 근데 조직세포에서 산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받아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정맥에는 뭐가 많아?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다고. 이 산소가 많은 혈액을 우리가 동맥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산소가 적은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치? 지금 그린 게 뭐야? 체순환, 온몸 순환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피가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우심실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면 이게 어디를 거쳐서, 그렇지? 폐를 거쳐서 다시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치? 그러면 폐로 가는 혈관, 요거 있잖아. 요거니까 역시 여전히 산소가 적겠지? 이산화탄소 많을 거야. 근데 얘가 폐를 거치면서 어떻게 돼? 산소를 받으니까 산소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적어집니다. 이렇게. 그쵸? 요 순환을 뭐라고 해? 폐순환이라고 하는데, 이때 폐로 가는 혈관을 폐동맥 이렇게 부르고, 폐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를 폐정맥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요 정도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혈액이 어떻게 돼? 요 오른쪽 순환 있죠? 여기는 다 산소가 부족한 혈액이에요. 그치? 요 왼쪽 순환은 전부 다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노폐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조직세포는 혈액에서 공급받는 영양소와 산소로 세포를 하여 에너지를 얻는데, 이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겨 뭐?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이거 말고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만 우리 공부합니다. 그렇죠?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면 위험해요. 그래서 혈액으로 운반하여 호흡계와 배설계를 통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호흡계 그리고 배설계가 관여하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누구도 관여해? 소화계도 관여한다 그랬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암모니아가 간에서 요소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포호흡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이 탄수화물은 구성원소가 CHO,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지방 구성원소 CHO,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근데 단백질은 구성원소가 CHON이에요. 그래서 이 N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다?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쵸? 단백질을 분해되는 아미노산이 세포호흡에 이용되면 뭐가 생겨?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산화탄소 물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될 때 다 나와요. 그렇지? 근데 암모니아는 단백질이 분해될 때만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 질소성 노폐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어디로 버려져? 그렇지. 날숨 쉴 때 나가죠. 근데 이 물은 날숨 쉴 때 수증기로도 나가지만 콩팥을 거쳐서 오줌으로 배설되기도 합니다. 암모니아는 어디서? 간에서 요소로 바뀌죠? 그렇지? 그런 다음에 오줌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노폐물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배출되는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콩즙으로 오줌 속의 요소 분해하기 이건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볼게요. 콩 속에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가 뭐래?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데 그렇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BTB 용액을 통해서 오줌과 콩즙을 섞어봄으로써 어떤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암모 요소는 분자식이 이래. NH2, 2CO. 콩은 우리가 밭의 고기라고 하잖아. 콩이 단백질을 만드는 능력이 매우 우수하단 말이야. 그렇지? 왜? 이렇게 NH2CO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해서 흡수해서 뭐 할 수 있는 능력? 먹을 수 있는 능력.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지. 이게 물 분자하고 이렇게 결합하면 그렇죠? 두 분자의 NH3 암모니아와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요소는 약산성이에요. 그다음에 암모니아는 염기성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콩즙을 넣어서 그렇죠? 이 콩즙 속에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작용하면 그러면 이 용액의 액성이 약산성에서 염기성으로 바뀌겠죠. 그렇지. 근데 이 BTB라는 용액은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성에서 파란색을 띠는 지지약입니다. 노, 조, 파약, 빨주노초파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약산성일 때는 노란색과 초록색 사이겠죠. 연두색이었다가 콩즙을 집어넣으면 뭘로 바뀐다? 파란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요 실험 문제집에 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계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걸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나타낸 건데 한번 자세히 보면 굉장히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산소가 봐봐, 이 핑크색 동그라미죠. 핑크색 동그라미 따라가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핑크색 동그라미가 여기로 가는 거 볼 수 있죠. 심장으로 가지. 심장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핑크색 동그라미는 어디까지 간다? 쭉쭉쭉쭉 조직세포로. 그래서 조직세포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면 여기 핑크색 동그라미 안 보이죠. 산소가 어디로? 조직세포로 들어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 그림에는 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가지고 간 산소가 산소 포화도가 100이었다. 그럼 한 40 정도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60 정도 공급되고 나머지 40은 그냥 도는 거야. 왜냐하면 혈액 속에 있는 산소가 100% 다 공급될 수는 없어. 확산은. 그렇죠? 그래서 농도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확산 속도는 느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 이 100이 전부 다 세포 내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농도 차이 나는 만큼만 이동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산소가 이렇게 이동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생겼니? 그치? 무슨 색이지? 청록색인가? 청록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청록색 동그라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렇지?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건 뭐야? 조직세포 지나기 전에도 이산화탄소가 있고 조직세포를 지난 후에도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그 양이 많아지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식도로 나타내 놓은 것입니다. 심심할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결국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에서 하는 일들 뭐 이미 다 한 얘기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니까 굳이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우리 공부해 봤고요. 시험에 좀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 그것만 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건데요. 이때 봐봐. 호흡계, 순환계, 그 다음에 뭐 소화계, 배설계겠죠. 그렇지.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일단 가에 뭐 들어가야 될까? 일단 소화계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지? 나에 뭐 들어가야 될까? 배설계 들어가야 되겠지. 이렇게 되고, 소화계는 영양소가 들어와서 흡수되지 않는 물질은 빠지고, 그렇죠? 그리고 영양소는 순환계 거쳐서 어디로 가?
조직세포로 이렇게 공급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영양소는 소화계, 순환계, 조직세포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여기에 빈칸이 있을 때 여러분들 채울 수만 있으면 됩니다. 산소 볼까요? 호흡계로 들어오죠? 그럼 여기 산소 있겠지. 순환계로 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조직세포로 공급되겠지? 이렇게. 산소의 이동 방향.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나와서 순환계를 거쳐서 호흡계로 빠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 조직세포에서 뭐 만들어져? 노폐물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거 좀 나눠서 생각해 볼까? CO2 노폐물이고, 또 H2O 노폐물이고, 그 다음에 NH3 노폐물이겠지. 그치? 그럼 이렇게 노폐물을 셋으로 나눴다면, CO2는 호흡계로 빠지는 거 맞고요. H2O는, 그치? 순환계 거쳐서, 배설계 거쳐서 오줌으로 빠지겠죠. NH3는 어디로 가? 소화계로 간다, 이렇게. 사실 요게 시험에 잘 나와. 애매하니까. 그리고 다시 뭐가 돼서 나와? 요소가 돼서 나오겠죠? NH3는 밑에 있어야 되겠네요. 다시 그려볼게요. NH3 소화계로 가죠?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뭐가 돼서 나와? 요소가 돼서 나오겠네? 그리고 순환계 거쳐서 어디로? 배설계로 가죠. 그렇지? 그래서 오줌으로 버려진다. 이렇게 각 화살표에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으면 되고요. 수능에 되게 자주 출제되는 어떤 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뻔하기는 하지만 또 출제될 수가 있어요. 수능에도 그렇고. 아마 내신에는 거의 100% 나오지 않을까. 이 문제가.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네요. 풀어볼까요? 가에서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가 일어난다. 가가 뭐지? 소화계. 당연한 얘기. 콩팥은 나에 포함된다. 배설계. 맞고요. 기역으로 이동하는 물질에는 녹말도 있다라고 했는데 기억 봐. 소화계에서 순환계로 라고 했는데 소화계에서 어떻게? 분해돼서 포도당이 돼야 순환계로 넘어갈 수 있죠. 흡수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녹말은 안 돼. 이동 안 해.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기역, 니은만 맞습니다.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A가 폐겠죠. B는 간입니다. 그리고 간하다를 한번 볼까요? 간은 뭐죠? 폐동맥. 나는 폐정맥. 그 다음에 콩팥. 콩팥 중심으로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거 이름 붙이면 돼요. 콩팥 동맥. 다는 콩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돌아가죠. 콩팥 정맥입니다. 그럼 여기서 간을 중심으로 보면 간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요소 암모니아가 많겠지. 그러니까 암모니아의 농도는 간으로 들어가기 전 혈관이 간에서 나오는 혈관보다 더 높습니다. 암모니아 농도는. 근데 요소는 어떨까?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변하잖아. 그러니까 요소 농도는 간으로 들어가기 전 혈관보다 간에서 나오는 혈관이 더 높겠죠. 이때 간에서 나오는 혈관 이름이 뭐야? 간정맥이고, 그 다음에 요 간으로 들어가는 요 혈관 있죠? 요 혈관은 심장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동맥도 아니고 정맥도 아닙니다. 간과 소장 사이에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문맥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간으로 가는 문맥이다. 그래서 간문맥 이렇게 부릅니다. 간문맥의 농도. 암모니아는 간문맥이 간정맥보다 농도가 높고, 요소는 간정맥이 간문맥보다 농도가 높다고.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가하고 나하고 비교해 볼까요? 산소 농도 어디가 높습니까? 그렇지. 나가 더 높아요. 이산화탄소 농도는 가가 높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요 다하고 라 볼까요? 그러면 어디가 요소 농도가 더 높을까? 그렇지. 라가 요소 농도가 높아. 왜냐하면 요소를 콩팥에서 오줌으로 버리잖아. 그러니까 콩팥 정맥에는 요소가 더 줄어들어 있겠죠. 요런 게 시험에 나온다. 이것도 잘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가 내신 시험에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도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 A와 B는 A는 폐, B는 간이다. 맞죠? 혈액의 산소 농도는 가보다 나에서 높다. 그래서
산소사가 어디다 높지? 나가 높아. 자, 나에서 높다. 맞는 말이고. 혈액의 요소 농도는 다보다 라에서 더 낮다. 그렇습니다. 요소 농도 다 라. 어디가 낮겠어? 그렇지? 얘가 더 낮겠지. 그렇지? 다보다 라에서 더 높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됩니다. 온몸을 순환한 혈액은 심장을 거쳐 폐로 이동한다. 이거 맞고요. 소장에서 흡수한 혈액은 심장으로 이동하여 온몸을 공급한다. 역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는 거죠. 이 두 문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 단원에서. 결국 뭐야? 그래.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적 작용에 대한 수업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사성 질환 그리고 영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